코로나19 위기를 딛고 동학개미가 만든 사상 최고가 랠리. 그러나 과도한 영끌, 레버리지, 가상화폐 투자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본시장에 있다. 위기 속에 피어난 기업들의 경쟁력, 불법 공매도, 주가 조작 감시, 선진 수준의 투자자 보호까지. 자본시장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이제 또 본격적인 월요일 한 주 시작을 맞이하고 있는데 네. 지난주와 또 확연히 다른 게요. 이 온도 차가 좀 커졌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는 정말 긴팔을 꼭 입어야 될 만큼 서늘해진 상황인데 오후에는 또 좀 더워서 챙겨 나왔던 가디건을 벗게 되기도 하고 뭔가 온도차가 커서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건강관리 더 유의하셔야겠어요. 이게 참, 그러니까 날씨를 타는 건 아닐 텐데 증시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뜨거운 건 정말 뜨겁거든요. 네. 그런데 또 안 가는 종목들, 좋다고 했었는데 주가가 답을 안 해주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온도차가 심합니다. 그런데 또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수 흐름들 보면 또 이제 뭐 불확실성이 있다, 뭐 이거 뭐 지지분이다다 하면서 그냥 박스권 특히 재미없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럴 때 참 애매하고 전략 잡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수록 저희들은 어떤 이슈에 더 이렇게 파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조금 더 관심 가져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그 내용들 가득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분위기 자체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네. 이럴 때는 가장 확실한 것부터 한번 챙겨가보자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브리핑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불확실성에서 가장 확실한 건 첫 번째는 실적이잖아요. 네.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열릴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미리 챙겨보자라는 의미로 한번 챙겨봤는데요. 일단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 2021년 순이익 전망치 2주 전과 비교했을 때 상향 조정된 업종을 봤더니 첫 번째가 운송이었습니다. 해운과 항공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들이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실적도 더 좋아질 거야. 요즘에 주가 반응하는 거 보면 LCC들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상사와 자본재가 두 번째였는데요. 여기서 상사와 자본재라고 한다면 주로 지주사들이 많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지주사 저평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모멘텀들은 충분히 있는데 주가가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자주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혹시 어떤 순이익 전망치 자체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반대로 저 박앵커에 있는 끝부분을 보시면 조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억 단위, 조 단위의 수주 내용들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다만 어떤 순이익 전망치에 대해서는 약간 하향 조정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2021년뿐만 아니라 2022년도에도 조선에 대해서는 약간 투자 의견이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이거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호텔 레저 서비스 이쪽도 좀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 이쪽이 좋은 건 알겠어. 뭐 상향 조정되고 있는 건 알겠는데 또 이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우리가 접근을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역시 미래에셋증권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가로축이 이익 전망치고요. 세로축이 주가 상승률입니다. 이 말인즉슨 그러니까 박민영 앵커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익 전망치는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주가는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은 좋아지는데 저평가된 곳이 바로 이쪽이네요. 예, 이쪽이라는 거죠. 일단 눈에 띄는 게 은행과 화장품, 의류입니다. 여기서 좀 덜 갔다라는 거고 걱정되는 것은 이익 전망치나 하향 조정되는데 주가는 어느 정도 오른 반도체가 딱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손을 많이 댄 화학 쪽, 2차 전지 쪽 여기는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익 전망치는 한 달 전에 비해서 약간 뒤로 후퇴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저평가돼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쪽으로는 사실 손이 잘 안 나가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사고 있는 쪽 또 삼성전자 필두로 IT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나가는 건 2차 전지 쪽이고 그러니까 여전히 손 나가는 건 이쪽이라서 이게 그래 뭐
불안할 땐 실적이 안전판이야 이러는데 이게 네. 좀 통하는 맥락일까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게 애매한 거예요. 저평가, 말이 좋아 저평가지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워낙 그냥 주가 자체가 지지부진했으니까 저평가 될 수밖에 네. 없었던 거고 여기는 또 여기대로 많이 올랐고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브리핑을 해드렸던 철강 쪽은 이미 저쪽으로 가버려 있고 어느 정도 최근 한 달 들어서만 그래도 좀 조정폭 빼고서라도 15% 이상은 올랐으니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적에 대해서 이슈는 제가 포문을 열었으니까 그러면 어닝 시즌을 앞두고 어떤 종목을 살 수 있을지는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첫 번째 확실한 게 실적이었다면 두 번째 확실한 건 지금으로서 금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올라간다는. 그렇습니다. 뭐 11월에 시작을 하든 뭐 12월에 하든 테이퍼링은 이제 시작이 될 테고 그러면 연준의 자산 증가율은 떨어지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도 올라갈 것으로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렸고요. 미국 연준도 올릴 텐데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 장을 확인해 보시죠. 글로벌 뭐 국채 금리가 당연히 오름세를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뭐 단기, 장기 당연히 있고요. 미국도 최근 들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죠. 이렇게 됐을 때 환율 영향 적게 받고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 받을 수 있는 곳 바로 우리가 아까 손이 잘 안 간다던 은행주일 수밖에 네. 없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하죠.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당연히 순이자 마진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기별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연도별로 봤을 때도 한 이제 바닥권에서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올라가는 모습인데 되게 미미하다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미미합니다. 네. 지금까지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그런데 한 이 정도만 올라줘도 전체 순이익에서 한 1에서 1.2%는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이자 마진 분위기도 긍정적이고 금리도 올라갈 테고 국채 금리는 이미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찬바람이 불면서 금융주 하면 제일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바로 배당입니다.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전체적으로 평균 자체가 한 7.4%까지 이 정도면 금융지주사가 아니라 그냥 증권사의 배당 수익률이 뭐 잘 나온 데가 6에서 7%인데 평균이 그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해 연말까지도 봤을 때 워낙 주가가 은행주들 다 못 갔으니까 네. 실적과 함께 좀 반응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회로를 돌려보는 거죠. 지금까지 실적이 안 좋아서 못 간 게 아니었으니까. 맞아요. 네. 근데 사실 뭐 금융주, 은행주 지금 딴 거 다 급등하는데 이걸 왜 사?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네. 포트의 비중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한 10%, 뭐 15%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종목으로 조금 급등하는 상승률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 거니까 하반기 분명 모든 지표들은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점검하시는 게 다음 과제인 것 같아요. 방어적인 성격으로 얼마나 좋아요. 환율 영향 덜 받고 지금 민감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그리고 이제 배당 주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중 조절 의미에서 하면 금융주 다뤄봤어요. 자, 10%, 15%, 뭐 5% 이런 거 금융주를 담아 가신다면 나머지 건에서는 네. 또 요 섹터 하나쯤은 다들 넣어두셨지 않을까. 거의 지금은 2차 전지 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도대체 이 판을 몇 번 보여드리는지 모르겠어요. 2차 전지 소재 관련한 종목들 대표 업체들이 추렸던 건데 지금 2차 전지도 탈중국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워낙 이 중국 소재 쪽에 의존도가 높았던 분야인데 이게 지금 미국 시장과 함께 손잡고 나가면서 탈중국의 움직임이 나타나서 주요 배터리사들이 국내 소재 업체들로 빠르게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한 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종목들이 시장에서는 끝없이 관심권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생각하면 딱 2차 전지 떠오르는 종목이 어떤 거세요? 에코프로비엠 당연한 거 그렇죠. 아니에요. LNF도 장난 아니고요. 양극재 대표 주자잖아요.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연간으로 쳤을 때도 뭐 100%, 170% 이렇게 올랐지만 그냥 9월만 놓고 심플하게 봐도요. 예. LNF 64% 상승했고요. 그러니까 금융주 이게 눈이 안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네. 에코프로비엠 11거래일째 올랐습니다. 네. 9월에만 46% 상승. 뭐 SK 이노베이션과 10조 원의 계약 소식 전달되고 나서 시총이 10조 원을 지금 넘어버린 상황이고 LNF도 테슬라 2차 수주 5조 원 이상 기대된다라는 리포트 속에 지난 금요일에만 20%
정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미래에셋에서는 단기 수주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결국에 테슬라 자체 배터리 생산이 된다면 그 밸류 체인 내에서는 결국 LNF가 독보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베스트에서도 에코프로비엠 10월에 미국 현지 공장 설립 발표가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나? 아우씨 사도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네. 이쯤 했으면 이익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고민 엄청 될 것 같은 그런 종목이죠. 전 좀 허무해요. 그러니까 왜요? 이제 투자 뉴스에서 이슈 항상 3개를 꼽아야 되니까 전날에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하는데 앞에서 아무리 제가 자료를 보여드려도 결국 수익률로 보면 야, 이슈 3개 다 그냥 2차 전지로 하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요즘에 뭐 그 안에서 순환매도 순환매지만 잘 나가는 것들이야. 야, 무슨 한 달도 안 됐죠.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60% 올라버리니 이건 좀 고민이 됩니다. 이걸 가는 놈들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덜 간 종목들 어떻게든 내가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것도 고민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어요. 저평가 종목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델롬 대리라고 지금 가는 종목들을 봐야 되냐. 앞서 두 종목을 빼고 봐도 소재 쪽은 거의 다 흐름이 좋았어요. 대주전자재료는 이번 달에만 71% 상승했고요. 코스모 신소재, 한솔케미칼, 후성, 첨보 등의 종목 연간으로도 좋았지만 9월에도 흐름 괜찮았습니다. 반면에 좋긴 좋았는데 장비 부품 쪽은 소재 쪽 대비해서는 조금은 탄력이 떨어져 있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네. 대보마그텍은 9월에는 한 9% 밀려 있는 상황이고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땐 이 원익 P&E와 신성 델타테크를 제외하고는 연초 대비 흐름이 거의 다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9월 들어서 조금은 나아지고 있어서 오히려 뭐 공장 짓는데 소재만 쓸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장비 부품도 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고민인 거예요. 소재 잘 나간 게 한 2달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올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들어가야 되나? 이 고민이 또 저도 들더라고요. 소재 내에서 골라야 될지 아니면 소재 좀 빼고 이제 장비와 부품 쪽으로 가봐야 될지 이것도 고민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의 무게가 조금 막중할 것 같고요. 또 하나 고민거리 있어요. 또 있어요. 네. 2차 전지 뉴페이스가 또 시장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원준이라고요. 예. 이름 사람 이름 같지 않아요? 맞아요. 원준 코스닥에 상장이 임박했습니다. 2차 전지 열처리 장비 설비 기업이에요. 일반 공모 청약 바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기관 수요 예측 83%가 회사가 써낸 희망 범위 가격 이상의가를 써냈다라고 합니다.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가 뜨거운 시점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우리가 한번 요거 청약 시도해봐도 될 것인가 고민이 좀 돼서 일단은 원준이라는 업체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 잘 챙겨보시면서 대비책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반응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떤 투자 전략이 지금으로서 유효할지 이것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참 잘 나가도 고민이고 네. 못 나가도 고민입니다. 실적 시즌 대비해서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 가능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서 소개해드렸던 어떤 실적과 관련해서 정리 한번 싹 하고 종목 추려보고 바로 2차 전지 얘기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제가 참 여러 가지 표를 보여드렸고 지금 어디가 저평가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가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지 업종군들은 추려봤는데요. 이제 여기서 업종은 추렸으니까 종목을 추려주실 차례예요. 좀 어닝 시즌을 앞두고 여기에 대해서 좀 유효한 전략이나 종목 어디에 관심 갖고 계세요? 사실 섹터나 섹터보다는 전체적으로 주가가 이제 많이 좋을 것 같은데 주가가 많이 눌렸던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좋은 게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부담감이라는 게 항상 존재를 합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고밸류에이션 자체로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존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3분기 실적은 좋은데 그래도 많이 눌려있던 종목군에 대해서는 공략을 해봐야지 그래도 이제 지지 않는 싸움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 종목을 가져와봤고
공략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세 개 종목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일단은 PSK 포인트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이제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후공정은 그래도 반도체에 지금 계속 리스크가 존재한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도 후공정 업체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은 아직도 저평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 매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해외 글로벌적으로 이제 매출이 나오는 상황이고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장밋빛이 전망이 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주가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눌려 있습니다. 네. 이제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사실 여기서 저점을 봐도 마이너스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점은 마이너스 10%, 이제 위로는 30%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PSK는 사실 원래 실적의 강자였는데 지금 뭐 반도체 섹터 자체가 뭐 큰 상승폭이 안 나와서 그런 거일지 모르겠지만 리스크는 사실 없습니다. 저도 이제 찾아보면서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지라고 좀 의문까지 들 정도로 이제 좋은 기업인데 많이 저평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략이 가능하고 목표가는 45,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PSK 얘기 나온 김에 반도체에 대해서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슈퍼사이클이다 계속 얘기는 했는데 슈퍼사이클로 온 것 같지 않고 벌써부터 이제 다운사이클 얘기하거든요. 그래도 좀 이런 후공정 장비 부품 쪽으로는 투자 뉴스 기대하면서 지금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쪽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다운 사이클이 우려가 섞인 부분이 팩트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파운더리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좀 전체적으로 상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파운더리 부분에 대해서는 공략이 가능하고 그 부분이 의외로 반도체에 대해서도 주가가 많이 갈립니다. 실제로 메모리 쪽 향이 짙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 주가는 많이 빠졌고요. 오히려 이제 반도체, 비메모리 쪽에 대해서는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SK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향보다는 비메모리 향이 짙은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분기 실적 기대주 첫 번째 PSK 살펴봤고요. 두 번째, 또 크래프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저는 이제 데브 시스터즈를 보면서 와 정말 이제 게임주가 잘 나가면 저렇게 잘 나가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 사실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도 지금 잘 팔리고 있고 거기다 이제 신작인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또한 지금 사전 예약자가 5천만 명이 가까워졌다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그래도 단기적 성장 모멘텀은 충분히 존재를 하고 단순 크래프톤의 문제는 물량이죠. 즉 이제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만 존재를 했는데 지금 이제 50만 원의 선을 돌파하는 세 번째 구간에서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실적 모멘텀을 기반으로 상승률이 나온다면은 신고가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모멘텀 자체 또한 단순히 이제 게임주에 국한되기보다는 뭐 글로벌 IP 지적재산권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인도가 흥행하게 된다면 정말 이제 이전에 있었던 리스크들이 많이 해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크래프톤 또한 충분히 공략 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62만 원까지는 50만 원이 돌파가 된다면 62만 원까지는 충분히 터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고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크래프톤 기 보유자분들께서도 조금 더 이제 물량을 늘리셔도 되고 그다음에 신규 매수도 가능한 입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만 원 선만 확실히 돌파를 해준다면 목표 주가 62만 원 제시를 해줬고 방금 봤더니 크래프톤이 뭐 기관들의 매수세도 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네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도 그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되고 있는 가장 큰 종목이 운송 부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중에서도 HMM을 갖고 오셨어요. 좀 포인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네. 이제 지금은 공략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해운 이제 지수죠. 해운 지표가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까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항상 운송 쪽에서 우려 섞인 부분 피크아웃의 우려였었는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물동량이 정말 많아짐에 따라서 오히려 지금 해운 쪽에서 쇼크죠. 정말 이제 해운이 너무 비싸서 오히려 항공 쪽도 노려볼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HMM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워낙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또 매수세를 보면 또 외국인과 기관들이 또 슬금슬금 고점을 터치하기 위해서 지금 매물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지금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4분기가 또 사실 해운 쪽에 있어서는 호황인 게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거기다 그렇죠. 최근에 크리스마스까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벤트까지 존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HMM 현재 공략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 매물 소화도 많이 됐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 단기적으로 목표가 한 45,000원까지는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 5만 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의외다라는 종목군들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가지 종목 PSK, 크래프톤, HMM까지 나왔으니까요. 3분기 어닝 시즌 앞두고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과 관련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이제 또 고민이 많은 2차 전지 쪽입니다. 저 같은 심장이 요만한 사람들은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좋다고 사라고 해도 사실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전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가는 놈들 계속 사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든 좀 많이 오르지 못한 덜 오른 종목군을 우리가 추려봐야 되나? 어느 쪽이세요? 사실 기업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사실 멀리 봤을 때는 지금도 뭐 더 오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저도 손뜻 손이 안 나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만약에 이제 나는 그냥 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사실 이 두종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를 사실 사셔도 무방합니다. 더 오를 겁니다. 100% 더 오르고요. 오를 수밖에 없는 게 대장주들의 그런 이제 품격이라는 게 있는 게 계속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 한 계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이 부분에서 아직 공장이 덜 가동됐죠. 앞으로 이제 공장 증설이 되고 또 이제 추가적인 매출이 반영이 되면 이 부분이 주가에 더욱더 반영이 될 수 있는데 당연히 시장에서는 좀 저평가나 덜 오른 종목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종목을 가져봤습니다. 일단 한 가지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희 2시 때도 하시잖아요. 네. 거기 가서는 혹시 두 종목 얘기 나올 때 100% 오른다고 방송에서 말씀하시 마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99% 오른다고 1%의 여지는 남겨두시면서 저도 그래요. 더 오를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손이 안 가니까 종목을 치러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를 지금 봐야겠습니까? 저는 이제 전해액 기업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먼저 랠리를 한 기업들은 이제 4대 배터리 사제 소재 중에서 이제 양극재, 음극재 기업들이 먼저 좀 랠리를 이어갔고요. 그다음에 전해액 같은 경우에도 쓰임새는 더 커질 겁니다. 거기다 지금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전고체 배터리에도 전해액이 또 핵심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해액 기업을 공략하면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직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양극재, 음극재 기업들에 비해서 덜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공략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첨보도 상대적으로 덜 오른 거죠. 여기서 진짜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지금 구간에서 매수 가능한 25만 6천 원대 매수가 얘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후성도 한번 포인트 짚어주세요. 네, 후성도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금요일 거래량을 보시면 고점에서 사실 매물대가 조금 버겁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이제 가능한 구간이라면 한 18,000원에서 19,000원까지 그 라인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쪽에 이제 매출이 잘 나온다는 게 조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공장이 이전에 증설을 해서 3분기 때 실적이 반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성도 지금 자체에서 공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동화기업도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배터리 3사에 이어서 소재 쪽도 이게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LNF 같은 경우에도 수익성이 개선된 이후에 즉 이제 2분기 때 사실 흑자 전환을 막 한 기업인데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만큼 동화기업도 3분기 때 전해액 쪽에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이제 신규 투자 공시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공략이 가능한 구간이어서 지금 전해액 기업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지금 단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치 봤었을 때 양극재, 음극재 못지않게 이제 이런 이제 전해액 기업들도 충분히 모멘텀이 충분하다,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액 관련 기업들 이렇게 또 3개를 추려줬으니까요. 관련해서 관심 있게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까지 이렇게 전략 마무리 짓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집만 스픽 공개해 보도록 하죠. 저PER 종목을 노려보자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전략 갖고 계신 거예요? 이제 뭐 계속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유동성 축소도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지지 않는 싸움,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 기업들은 더 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저평가 구간에 아까 이제 처음에 다뤘던 거 저평가 구간에 있던 기업들 중에 이제 주가 순이익 비율이 낮은 종목들 보통 이제 낮으면 낮을수록 앞으로 상승 여력이 많을 거라고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반대로 높은 기업들은 더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까지
존재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손해를 보기 가장 적은 저PER 종목들을 한번 다뤄본다면은 지금 장에서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 잘 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이 필터에 걸린 종목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와 이제 DBI텍을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펜 OLED 쪽입니다. OLED 소재 부품 소재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건데 사실 이제 최근에 패널 쪽에 있어서 LCD 쪽이 다시 중국 쪽 리스크들이 커지면서 대장이었던 LG 디스플레이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OLED 향 기업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OLED 쪽 소재 쪽은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가 최근에 PER이 12에서 11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PER이 줄었다는 거는 주가가 많이 올랐거나 아니면 영업 개선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PER이 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떨어진 이유가 있는 게 아무래도 3분기 실적이 정말 장밋빛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무상증자를 함으로써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도 만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공략이 가능한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현재 주가 상황들이나 또 포인트들 짚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 DBI텍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DBI텍도 최근에 이제 PER이 10에서 8로 줄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DBI텍이 가진 매력도는 이제 중형 이제 파운더리죠. 한 110나노 쪽에 있어서 파운더리 쪽에서 DBI텍이 독보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나 TSMC 같은 경우는 3나노 공정을 위해서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기업인데 사실 DBI텍도 매번 나왔던 게 공장을 언제 증설하냐.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계속 취함으로써 주가의 상향폭은 제한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의 매수가 가능하다면은 그 상향 조정선까지는 어느 정도 주가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파운더리 쪽 호황이 이어진다면 그래도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은 굉장히 유의미해서 매수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집만 스픽 두 종목 이녹스 첨단 소재와 DB하이텍도 오늘장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들 계속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